자, 이번에는 이 수도권 집값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이 오름폭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의 새 수장이 됐기 때문이 아니냐. 이 같은 시선도 있는 것 같은데 잠깐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추이입니다. 2월 첫째 주 0.1%에서 이 상승세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만 그 상승폭이 점점 적어지는 추세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4월 첫째 주 이 재보궐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향 추세였습니다만 선거가 끝나고 난 뒤 다시 반등했습니다. 즉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10주 만에 올랐다는 부분, 이 상승폭이 커졌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노후 아파트 값의 상승률을 지금 정리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올해 들어 1월부터 4월 첫째 주까지의 누적 기준입니다. 즉 어느 정도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본 건데요. 신축 아파트, 5년 이하 아파트도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0.7% 오른 데 비해서 20년이 넘은 아파트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일까요? 1.8배, 2배 가까이 그 상승률이 더 큽니다. 권역별로 봤더니 동남권,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가 속해 있는 곳이 가장 그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20년 초과된 아파트는 재건축 기대감을 갖고 있고 이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올해 들어서 어떤 그 여야 후보들 모두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바 있죠. 그러면서 더 기대감을 키웠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두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뒤 확 그 폭이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2사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올 6월 달부터는 사실 보유세 부담들이 좀 늘어나죠. 종부세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양도소득세 그 일시적으로 이제 좀 완화해 주는 것들이 다 원래대로 이제 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니까 기존 특히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오르긴 올랐지만은 하향 안정세를 어느 정도는 2사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좀 그런 하향 안정세 추세를 갖다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를 갖다가 거치면서 네.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 사실은 뭐 노후화된 재건축 시장에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갖다가 일주일 만에 나는 어떻게든지 갖다 시동을 걸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걸 갖다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사실은 뭐 시장에 당선이 됐으니까요. 그런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사실은 20년이 넘은 노후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시장을 갖다가 끌어올린 뭐 가장 큰 요인이 됐다고 봅니다. 네. 예. 뭐 기대감이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사실 정부 측에서는 이거 오세훈 시장 책임이다 이런 시선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 안정세를 좀 어렵게 잡아가던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 아닌지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고모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부동산이 지금 안정세로 잡혀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뭐 촉발했다고 뭐 다들 보지만 사실 이건 하루 이틀 뭐 이제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동산 민심은요 완전히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을 지금 심판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됐기 때문에 뭐 내년이면 선거가 2개나 있어요. 이거는 할 수 없이 터질 수밖에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그럼 박영선 시장이 됐으면 이게 멈췄을까요? 똑같다고 봅니다. 이제 올라갈 때가 됐고요. 아까 이제 종부세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종부세 매물 거의 나올 거 다 나왔거든요. 지금 올라갈 때쯤 이제 됐는데 사실 지금 집값 안정하고 재건축 이렇게 규제 풀고 이런 거는 진짜로 다른 방향으로 튀는 토끼 2마리를 지금 잡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사실 오세훈 시장이 서두른다고 될 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유권자들 시민들이 과도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지금 오세훈 시장이 뭐 일주일 만에 뭘 한다 뭐 하고 이제 12일 날은 또 부동산에 관해서 보고도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오세훈 시장이 지금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나는 이런 계획으로 이만하고 저만해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동산 문제는요 다시 폭발적으로 일어날 게 내년도 3월 9일이면 대선인데 대선 때도 이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지금 뭐 핫 이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6월 1일 날 지방선거 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진짜 그때는 여야 할 것 없이 같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홍남기 부총리가 뭐 안정세 잡아가던 시장 이런 판단을 하기 전에 오세훈 시장하고 만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지금 뭐 관계부처끼리 좀 해서 뭐 잡으라 그랬는데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다시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 오세훈 시장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로 책임 전가하는 것은 진짜 공무원답지 않은 행동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는 굉장히 지금 놀란 게 요번에 이 얘기를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자기 페이스북에서 한 거예요. 아니 부총리 정도면 시장하고 만나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네. 앉아갖고 국민의 아픔과 그리고 국민의 민심을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지 그냥 페이스북에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뭐 언론에서 집중 보도하게 이런 뭐 관심을 갖게 하는 이런 방법이 사실 국민들에게는 진짜 더 아픈 얘기가 됩니다. 뭐 마침 오늘 개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창흠 장관 대신에 노형욱 네. 국무조정실장이 이제 후보 지명자가 됐는데 뭐 이분 이제 기재부 출신이고 하지만 국무조정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의 그 부동산에 관한 이제 정책들을 조정을 해오셨으니까 기대는 큽니다만은 진짜로 부동산을 잡겠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하고 만나고 그다음에 지자체 단체장하고 만나고 시장과 소통을 지금 하셔야지 규제가 나오는데 뭐 이사 대책하는데 시민들한테 물어본 적 있습니까? 소통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엉켜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과 시민하고 소통을 하는데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같이 협의를 해서 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제일 부동산 대책에는 좋은 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 그림 하나 보고 난 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재건축 아파트 실거래가 서울 지역의 현황을 보니까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압구정, 문정, 신정, 상계 뭐 일일이 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보면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서 12억, 2억, 뭐 3억 가까이 이렇게 지금 오른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오세훈 시장도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집값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행정수단이 있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벌써 토지 허가 거래 지역으로 묶인 데가 몇 군데 있죠. 강남에 이제 대치동, 뭐 네. 청담동, 삼성, 그다음 송파, 잠실 뭐 등등인데 거기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데 6월 22일 날이 이제 만료가 되는데 분명히 연장을 할 것 같고요. 지금 뭐 최근에 많이 올렸던 압구정동을 다시 이제 추가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토지 거래 허가 지역 이거 굉장히 투기 방지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좋지만 집값을 잡는 데에서는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2년 실거래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또 시장에 공급되는 전세라든가 그다음에 매물들은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뭐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토지 거래 허가제가 뭐 시장 군수한테 이제 뭐 신고를 하는 겁니다만은 이거 정부 전체로 나가는 거지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의 안에는 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우리가 정무적으로 보면 재단지 민심을 지금 갈 거냐 아니면 진짜 주거사다리가 끊어진 40대나 청년들에게 어떤 표를 얻을 것이나 이런 것도 지금 뭐 굉장히 검토를 하실 텐데 자 선거는 끝났습니다. 정무적인 건 다 진짜로 집에다 놓고 오시고요. 네. 어떻게 하면은 정상적으로 갈 것이냐 단기적으로도 필요 없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진짜로 지금 오세훈 시장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야 되고 우리가 부동산이 집으로만 지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이 소위 말하는 교통망도 들어가고 교육시설도 네. 들어가고 이게 종합예술 중에 종합예술인데 좀 빠르게 한다는 그런 얘기보다는 안전하게 그리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부분들로 좀 발품을 좀 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모님 말씀을 들어설까요? 오세훈 시장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원래는 뭐 일주일 만에 푸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의지의 표현이었다. 지금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등등을 바꾸려면 몇 달씩 걸리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아울러 또 재건축에 또 관심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언을 좀 해주시죠. 사실 일단 리더는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서로 양극단으로 뛰어난 토끼와도 같다라고 저도 뭐 생각을 합니다. 한쪽은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또 한쪽은 집값이 좀 하락 안정세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정치라는 건 결국은 뭐 이해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조정하느냐의 문제니까 특히 그 리더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 정책 목표는 집값 뭐 좋게 얘기해서 집값이 좀 오르더라도 나는 뭐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겠다는 걸 갖다가 명확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주택 앙점에 나는 그것보다는 방점을 찍겠다든지 네. 이걸 갖다가 명확하게 해야 사실은 시장의 어떤 왜곡 이런 현상을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래서 말이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모양새는 사실은 서울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우유부단하다 아니면은 뭐 시류에 너무 반응한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이제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사실은 그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큰 힘은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대 심리죠. 기대 심리 같은 경우는 뭐 선거라든지 뭐 대선이라든지 내년 선거라든지 이런 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치권에서는 집값을 갖다 약간 상승하는 쪽으로의 어떤 방향을 갖다 틀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정치적인 어떤 의사결정의 문제니까요.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정책이죠. 정책은 뭐 서울시의 정책도 있지만은 사실 정부의 정책이 지금까지는 집값 안정에 방점을 두고서 계속 그 길을 가왔습니다. 여러 가지 비난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서 가령 뭐 재산세를 완화한다든지 종부세 기준을 갖다가 상향 조정한다든지 네. 이런 어떤 완화 정책을 갖다가 필 수 있는 가능성 그거에 따라서 시장을 얼마든지 들썩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금리 그 유동성이죠. 지금 이제 지금보다 유동성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더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느냐. 시장 금리는 조금씩 상승을 하는데 이거는 부동산 시장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굉장히 네. 부정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 투자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몇 년에 걸친 투자인데 이때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그다음에 네. 금리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사실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유동성이 지금보다 더 풀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시장이 진짜로 폭발을 하려고 한다면은 지금 뭐 시장들이 많이 오르고는 있지만 거래량이 동반돼가지고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그러면 이 시장은 진짜 엄청나게 타오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집값이 이렇게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동하는 세력들이 아직은 거의 조금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네. 따라서 그런 점에서는 특히 서울 지역의 어떤 재건축을 갖다가 투자 목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점을 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